왜 생의 마지막에서야 제대로 사는 법을 깨닫게 될까? 더 나은 삶을 향하는 길을 찾다.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누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그 답을 찾아냈다. 바로 요양원에 머물고 있는 노인들이다.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모진 시련의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그들이야말로 숨겨진 진짜 영웅이다. 인생의 시작보다는 끝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이 사는 요양원이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숨겨진 장소라니 의외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도 그럴 것이 요양원은 불안함과 우울함을 느끼게 하는 환경이다. 하지만 그곳에 머물고 있는 노인들의 일상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소중한 인생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평생을 둘러싸고 있던 거칠애가 사라지고 인간 본연의 자태만 남은 노인들에게서는 순수한 인간의 정신과 영혼이 엿보인다. 삶이 순탄하게 돌아갈 때는 누구라도 행복과 편안함을 느낀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인간을 둘러싼 거칠애가 벗겨지고 삶의 기본적인 측면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노인만큼 투명하게 인간성을 보여주는 대상도 없다. 그 벌거벗은 상태에서는 삶의 진리가 잘 보인다. 삶에는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근본적인 시련이 존재한다. 한때 필요 이상으로 넘쳐났던 삶의 요소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오히려 행복과 평안으로 가는 길은 찾기가 훨씬 쉬워진다. 더 늦기 전에 마주해야 할 인생 질문들. 첫 번째 인생 질문. 고통과 괴로움 없이 나이 들 수는 없을까?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고통에 대한 감정적 반응인 괴로움은 고통과는 별개로 선택이 가능하다. 신경학자들은 고통을 인식하는 곳과 감정의 경험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서로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고통과 괴로움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별적이다. 따라서 뇌는 신체 상해나 심리적 고통은 인지하되 괴로움이라는 정서적 반응은 차단 또는 최소화할 수 있다. 고통과 괴로움은 별개로 괴로움은 선택 가능하다. 심리적으로 괴로울 때 가족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해본다. 종교단체나 자조 모임을 찾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인생 질문, 살아가는데 사랑이 꼭 필요할까? 누구나 사랑과 애정을 필요로 하고 사랑에 대한 욕구는 평생 지속된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우리는 평생 사랑을 필요로 한다. 사랑은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자양분이다. 사랑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의존적인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 사회에는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타인이 주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태도 또한 중요하다. 당신은 지금 가족이나 친구가 주는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사랑을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이는 태도 또한 중요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공급원이 되어주고 있는가? 주변에 사랑을 나눠주면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되돌아온다.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세 번째 인생 질문.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은 살면서 끊임없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도 낮아지고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주저앉게 된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과 정신은 점점 더 가라앉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 만약 우울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사기저하를 경계해야 한다. 잠깐 쉬면서 숨을 고르는 중인지 영영 주저앉아 버릴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 자신 또는 주변 사람에게서 사기저하가 발견되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사기저하의 대표적인 증상은 모든 게 헛수고라는 생각과 무력감이 커지고 목적의식이 없어지는 것이다. 평소 영감과 동기를 부여해주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생활에 의욕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시련이 닥쳤을 때도 유용하다.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네 번째 인생 질문. 중년 이후의 삶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리는 노후 대비가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대부분은 경제적인 측면에 관해서다. 하지만 인적 자원의 준비도 그만큼 중요하다. 물질적인 빈곤은 물론이고 좋지 못한 인간관계와 외로움도 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자. 몸과 마음의 건강, 일, 재정 상태를 둘러보았을 때 만족스러운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고치려고 노력하자. 미루기만 하면 문제는 더 커지고 늘어날 뿐이다. 예를 들어 빚이 많다면 신용카드를 없애고 예산 계획을 세워서 빚을 갚아야 한다. 인간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신은 주위 사람들을 소중한 선물이자 인적 자원으로 보고 있는가? 탄탄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다.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는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회적 안정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되어준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막연한 생각은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법이다. 현재 인간관계를 둘러보고 행동 개선 목표를 세운다. 친구나 가족이 함께한다면 책임감이 커져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성인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관계를 맺을지 스스로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인간관계도 개선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인생 질문.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 세상이 크게 바뀌지 않아도 행복과 안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가능하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주위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 주로 생활하는 공간들을 최대한 편안하고 쾌적하게 꾸민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진이나 화분을 가까이 놓아두면 심리적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때로는 사진 속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이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를 일깨워주기도 한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신을 소비하라.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으면 몸이 망가진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정보만 접하면 정신 건강에 해롭다. 독서, 글쓰기, 음악 감상, 대화, 명상, 영화, TV 프로그램 시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신을 소비하라.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 몸에 좋은 것처럼 정신적으로도 다양한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삶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라. 감사 목록을 만들어 자주 살펴본다거나 기분 좋은 경험을 떠올리는 등 의도적으로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려는 노력을 한다. 내가 좋아하고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 나만의 작은 목표를 세운다. 성공과 자기 효능감, 자존감, 기분 상태에 이롭도록 자신과 환경에 변화를 주는 작은 목표를 세운다. 세계 평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을 둘러싼 세상은 더욱 평화로워질 것이다. 6번째 인생 질문.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를 줄이며 살 수 있을까? 사람마다 스트레스 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도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몸과 정신에 여유가 없는 부모가 아이를 따뜻한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을까? 우리 안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때때로 충전이 필요하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보살펴야 긍정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보살펴야 한다. 누군가를 보살피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욕구를 보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하며 번아웃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보살핀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쉽게 짜증이 나고 스스로를 방치하며 예전에는 좋아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활동을 피한다면 번아웃을 의심해야 한다. 정서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사랑과 연민을 받는 양보다 내보내는 양이 더 많은 정서적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자신에게 해롭다. 자신에게 사랑과 즐거움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만 다른 이에게도 그것을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상은 왜 생의 마지막에서야 제대로 사는 법을 깨닫게 될까에 수록된 인생 질문들이었습니다. 중년 이후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좋은 지침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잠시 이 인생 질문들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겨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